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엔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저는 괜찮았는데 조금 전에 예. 이 대출 DSR 이런 거 듣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네, DSR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네. 집을 아직 갖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리기 그렇지만 대출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져 힘듭니다. 공연계는 사실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몇몇 공연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와서 그래요? 네, 일정 기간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좀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 대응을 해서 딱 정확한 기간에 취소를 하고 네. 그 이후부터 정상적인 공연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관객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예매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은 네.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특히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시려고 예약하셨던 분들은 일정도 다시 취소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조기에 빨리 발견이 돼서 조치를 하고 원활하게 공연이 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요.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네. 자, 그럼 어떤 공연 얘기 오늘 해볼까요? 오늘도 뮤지컬 한 작품이랑 네. 연극 한 작품 이렇게 또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네. 처음은 이제 저희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뮤지컬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넥스트 투 노멀? 네. 발음하기 힘드시죠? 네, 그러게요. 순간적으로 당황했네요. 예. 넥스트 투 노멀. 네네네. 어떤 뮤지컬입니까? 저도 이게 지역해서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범 그 근처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08년도에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됐고 네. 2009년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된 작품인데 지난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13년인가요? 그리고 2009년에 토니 어워즈에서 브로드웨이 들어간 그 해에 토니 어워즈에서 11개 부분이가 노미네이트가 되고 3개 부분에 수상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음악상, 편곡상, 여우주연상. 그래서 이제 토니상이라는 게 사실 연극 뮤지컬 쪽에서는 굉장히 정평 있는 그렇죠. 시상식이잖아요. 거기서 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네.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외국 라이선스 뮤지컬들 중에서 네. 토니상 수상 안 한 공연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니까요. 들어오겠죠. 근데 이 넥스트 투 노멀은 수상에 있어서 좀 특별한 상이 있는 게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던 작품입니다. 퓰리처상이요? 예, 이게 1917년에 그 저널리즘 예술 분야 언론인들이 졸업하는 이쪽 상인데요. 상이잖아요. 근데 거기 드라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수상을 하긴 하는데 뮤지컬은 여태까지 1917년부터 시작했던 이 시상식에 10작품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1996년도에 렌트가 상을 수상을 하고 14년 만에 넥스트 투 노멀이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뮤지컬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오프 브로드웨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네네. 보통 브로드웨이에서 뭐 성공한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오프 브로드웨이는 뭐예요? 오프 브로드웨이 저희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긴 쓰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브로드웨이 살짝 외곽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브로드웨이가 이제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뮤지컬 연극들을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소규모의 오락적이지 않고 문학적이고 사회성 있는 작품들을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됐는데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지금은 좀 다른 의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 브로드웨이 뜻은 뭐 보통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계는 좀 애매모호해졌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마 주제나 관객들의 이게 흥행 또 그렇고 상업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뮤지컬의 내용을 들으면 네네네. 왜 오프 브로드웨이로 구분했는가 네네. 이걸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작품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작사에 예. 여쭤봤어요.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랬더니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쓰여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넥스트 투 노멀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라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고요. 네. 아픔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16년째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 다이애나가 있고 그를 계속 보살피고 있는 남편 댄이 있고 그의 딸 나탈리가 있고 그냥 아픔을 갖고 있는 이제 게이브라는 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밌다기보다는 그렇죠. 좀 딱딱해서 잘 귀에 안 예, 들어오네요. 약간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봤고 했으니까 좀 네. 제가 편하게 보셨어요? 네, 공연 봤어요. 근데 지금 몇 줄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좀 사회성 짙은 뮤지컬이 아닐까 하는 네. 저는 못 봤으니까 네.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냥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픔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빠,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굿맨 패밀리라는 가족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서 스포일러를 약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다 허락받아야 돼요? 아유, 그럼요. 이거 공연 보시는 분들한테 스포일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연 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눈치 빠르신 관객분들은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한 스포일러라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들이 무대 위에서 보면은 엄마와 아들은 계속 눈을 마주치는데 네. 아빠와 딸은 아들을 못 본 채합니다. 예. 그게 아들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 근데 엄마 눈에만 계속 이 아들이 보이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16년째 아픔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적? 영화의 스토리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봤는데요. 네. 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네. 누군가가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게 판타지 같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예. 엄마는 계속 어렸을 때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추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아빠는 이 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이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 딸이 있는데 딸은 엄마가 자꾸 아들 얘기하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딸이 사춘기고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아픔이 치밀하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 공연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 그 먹먹함 때문에 공연을 보다가 이제 푹 빠지게 되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런 아픈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묘하게 관객들한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이 아픈 가족들이 이 공연이 끝이 이들은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공연이 아니거든요. 네. 현재도 어렵고 어려운 과정 중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공연을 보고 나면은 오래도록 공연에 대한 기억이 좀 남아 있고, 여운이 남는. 네, 관객들이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공연이 언제 하는지 참 한참 기다리게 되고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시작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가가 굉장히 네.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뮤지컬이니까 아까 네. 토니상 말씀하시면서도 음악상을 받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공연이 라이브로 연주가 되는데 공연장 무대를 보시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상상하셔야 되는데 네. 빙고판 있잖아요. 3행으로 돼 있고 3열로 돼 있는 빙고판. 네. 이 빙고판이랑 똑같은 형태의 무대가 있어요. 예. 그 칸에 몇 개의 칸에는 라이브 밴드가 실제로 자리하고 있고 실제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공연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공연은 그런 무대와 배우들의 동선과 겹쳐서 라이브 밴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음악의 힘이 워낙 좋아서 예. 음악하는 모습을 실제로 관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고 그 음악을 소화하는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노래 실력이 대단해서 공연을 보고 있는 동안 와, 이 공연은 음악이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공연입니다. 한번 노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노래 저희가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네.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이 공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빛이라는 넘버를 준비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을 보시고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힘을 내고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오늘 비도 살짝 개 있는데 지금 네.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을 켜요. 먼저 불을 밝혀요.
어둠 속에 혼자서 잊진 마요. 처량해 보여 우리 단둘이 함께 견뎌. 수많은 밤 아침만을 기다려왔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린 너무 돌아왔어. 매일매일 괜찮기만 기도해. 무뎌지려 해봐도 상처는 낫지 않아. 유령에 쫓겨도 가는 거야. 가야만 해. 그럼 살 길은 또 생겨. 행복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살아 있어야 행복해. 매일 내게 구름과 비를 내려줘. 아픔은 삶의 일부 느끼기 위한 대가. 사랑은 고통임을 다 알지만 우린 사랑해. 긴 밤이 끝내 지나고 먼 동이 트면 알게 돼. 얼마나 멀리 어둠 속 헤맸던지. 안다고 믿던 세상을 저 빛이 새롭게 하니. 자 비춰 자 비춰 비춰줘. 빛 매일매일 길 찾아갈 의지를 줘. 알잖아 해 뜨기 전 시름 같은 어둠. 긴 밤이 지나면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 남편 아들 딸 아내 다들 힘겹게 버텨 싸워야 올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 어서 오라 한 줄기 빛.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OST인 빛 들어봤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뮤지컬은 항상 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끝나야 되는 이렇게 건가요? 끝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끝나주면 관객들은 약간 시원한 맛은 있습니다. 네. 기립했을 때 음악이 기립해서 박수 치는 쫙 느낌이 올라갈 때 이렇게 쫙 올라가서 딱 끝내줘야. 흐지부지 한 줄기 빛 이러면서 끝나줘야지. 한 줄기 빛 이러면서 끝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돈을 얼마 들여서 왔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뮤지컬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럼요. 거기 푹 빠져가지고 돌아갈 때는 치고. 눈물은 흘리지만 입은 미소를 짓고 끝나야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자,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에 대한 이야기, 네.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감동, 울림 네. 이걸 좀 받을 수 있는 뮤지컬이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공연이 있다고요? 이건 연극인데요. 네. 꽤 오래된 연극입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늙은 도둑 이야기요? 네네. 이게 1989년 4월에 네. 1989년 격동의 그때죠. 네. 4월에 그 동숭아트센터라는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의 개관 기념으로 제1회 동숭연극제라는 걸 합니다. 그때 이제 초청 공연으로 만들어진 초연 무대를 가진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33년째 된 공연인데 중간에 쉬었던 기간도 꽤 있고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회가 넘은 그런 작품입니다. 꾸준히 이제 사랑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할 텐데요. 네네네. 지금 늙은 도둑 이야기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우리 늙다고 할 때 리을 기억이잖아요. 네. 받침이. 네. 근데 리을이에요. 예, 이게 느의 리을 발음에 리을의 근. 예, 근. 예. 이 그 작가님이 이거 작품을 어렵지 않게 쉽게 누구나 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만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읽는 입 발음대로. 소리대로. 예. 발음 나는 대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그 좀 다르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사회 풍자기가 1989년입니다. 그때는 네.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예, 저보다 우리 김성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태백산맥이 금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설명하면은 그대로 알아들었지 네. 않을까 싶네요. 여기 지금 KBS지 않습니까? 네. 나오기 힘들었었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회를 풍자해야 되는 그 연극이 또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만들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목도 더 일부러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우리 이상우 작가님이 그렇게 인터뷰하셨던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네. 이런 연극이 만들어져서 네. 대학로에 무대에 섰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여러모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연극에 참여했다고요? 네. 내용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더 늙은 도둑이랑 덜 늙은 도둑 두 명이 어디에 노후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도둑질을 시도를 하는데 거기가 하필 그 높으신 그분의 미술관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관객들이랑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풍자를 하기가 조건이 또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배우분들이 이제 좀 고인이 되신 박광정 배우도 계시고요. 강신일, 문성근, 명계남, 유호성, 서연철, 이성민, 박혜준, 최덕문, 김원혜, 박원상 이런 배우들이 여기 다 늙은 도둑 이야기를 하셨던 배우분들이세요. 이야. 네. 그리고 쟁쟁한 배우들이 다. 네, 지금은 그 미디어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배우분들이신데 이 작품을 다 하셨고 2003년에는 명계남 배우랑 박철민 배우랑 최덕문 배우가 하셨던 이때는 비가 오는데 이날 표를 구하기 위해서 줄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이거 자체가 이슈가 됐었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그런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2003년 하니까 한 20년 전 얘기지만 2002년 월드컵 우리가 또 얘기하면 굉장히 가까운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89년에 공연이 처음 됐고 2003년이니까 그래도 세상이 좀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을 때 그때였었죠. 네. 참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울림을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스토리에서 느끼는 쾌감 뭐랄까요. 정치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이런 맛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스토리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플롯은 똑같고요. 근데 이때 그 시기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관객들한테 이 도둑 입장에서 편하게 관객들이랑 여러 가지 현장성을 가지고 완벽히 만들어진 대본이 아니라 관객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 사회적인 이야기를 관객을 그냥 무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무대 위에 올리진 않지만 직접 얘기해 가면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 박철민 배우라는 분이 19년째 이 공연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19년째요? 네, 박철민 배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 복싱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이 소리는 손에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을 가르는 나의 소리 이 소리 있잖아요. 이분이 19년째 하고 계신데 이분이 애드립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아마 애드립이 강한 굉장히
재치 있는 배우가 되신 게 아닌가. 아, 그걸 해서 이런 배우가 됐다. 매번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공연하고 계시니까요. 아, 그것도 말 되네요. 네. 그리고 이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은 약간 마음에 세상 살면서 깝깝한 일 많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뭐 물가가 상승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통렬하게 누군가 무대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대신 얘기해 주니까. 네, 카타르시스가 막 크게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또 힘내고 사는 거죠. 네. 맞네요. 이런 공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공연이 영국 보면 뭐 우리 개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때 관객하고 네. 정해진 대본 없이 네. 막 대화 나누듯이 하면서 네. 관객을 막 사로잡고 네. 거기에 막 카리스마 같은 걸 배우들이 막 보여줄 때 네. 거기 굉장한 매료되죠. 예, 네. 힘이 있죠.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연극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 한정수님께서요. 지난주에 공연 소개해 주신 더 헬멧 서울론 보고 왔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보고 왔네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넥스트 투 노멀도 보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네. 지금 한정수님께서 또 엄청난 배우들이 많이 하셨던 연극이군요.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방송 듣고 계신 공연 관계자분들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서 나 이런 공연 좀 소개 좀 해야 된다. 네. 가만히 있으면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안윤수 대표께 많이 보내주시죠. 아니 공연을 알릴 수 있을 만한 매체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시사회라는 프로그램에 다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잠깐 머리도 좀 식힐 겸 네. 공연장에 와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살 때 좀 신나게 살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아가시지 않으실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 듭니다. 우리 등산 한번 하면은 네. 한 주간 왠지 개운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이 연극은? 일단 늙은 도둑 이야기라는 연극도 그렇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넥스트 투 노멀도 그렇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셔도 좋겠는데 네. 저는 공연장에 좀 뭔가 갑갑한 요즘에 좀 뭔가 안 풀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가셔서 네. 좀 크게 웃고 그러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넥스트 투 노멀 같은 공연은 가족 간의 어떤 다시 한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아니면 한번 다시 바라볼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가족분들 가셔서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족이거든요. 요즘 힘드세요? 아니 제 옆에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 그 이제 소중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게 되거든요. 네, 네.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뮤지컬. 결국 가족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어려울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뮤지컬 보면서 그런 생각 다시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네. 시간이 언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저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 멘트셨어요?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셨어요?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좋은 공연이 정말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머지 공연들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의 안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